성우가 바라보는 성우 세계. 국회의장님이 되셔가지고 국회의원을 케어하시면서 모든 행사들을 하실 때가 됐는데도 이 시절 자체가 그렇죠. 너무 코로나 때문에요. 예. 예, 모든 게 다 막혀 있네요. 시대유감이라는 말이 그냥 그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학생운동을 하던 그 시절도 뭐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그 시절도 시대유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가 또 시대유감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더 생각나고 보고 싶은 사람이 더 생각나는 그런 시절인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예. 선배님께서 네. 우리 신세대 후배들 또는 선후배님들이 계시잖아. 예. 예, 이분들한테 가벼운 영상 편지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MBC 선후배 여러분들, 저 황윤걸입니다. 여러분들 뵙지도 못한 지가 벌써 1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진짜 직접 만나 뵙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싶은데 이 코로나가 뭔지 올해 안으로는 좀 뭔가 좀 나아지리라 생각은 하면서도 일단은 건강 진짜 조심하시고요. 코로나 아프지 말아야 돼요. 아프지 말고 그리고 활동 좀 적게 하시고 당분간은 좀 잠잠하게 계시다가 정말 우리가 활동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활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선배님들 뵙고 싶고요. 우리 후배들도 너무 보고 싶어요. 코로나 빨리 지나가길 기다리겠습니다. 네. 성우가 바라보는 성우 세계. 이제 선배님도 신인 시절이 있으시잖아요. 네. 좌충우돌 부딪히시면서 힘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혹시 그 선배님을 딱 잡아주신 물론 뭐 동료분들, 동기분들도 있겠지만은 멘토 같은 분이 혹시 계셨다면 그 멘토와의 인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분 생각하면 제가 아직도 좀 그런데요. 고인이 되신 분이죠. 박예일 선배님. 그분을 정말 잊지 못하는 게 처음에 제가 정동 MBC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일이 너무 없었어요. 제가 그때는. 동기들은 전부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나한테는 일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윤현이라는 그 동기하고 같이 둘이서 너무 일이 없었어요. 그때 마침 시네텔 서울이라는 배우를 뽑는 데가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시험을 봐보자 우리도.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뚱뚱하지도 않았고 몸도 날씬했고 뽀송송하고 피부가 그랬으니까 그 친구랑 나랑 둘이서 그때 시험을 보러 갔어요. 예. 그러니까 탤런트 시험이죠. 그러니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일단 우리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보자. 대사 나오는 거야. 우리가 뭐 식은 죽 먹기죠 그냥. 대사하고서 카메라에 뭐 대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짤막짤막한 거였으니까 보고서 해도 되고 일주일 뒤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하루는 이윤현 동기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됐어? 그러더라고 나보고. 뭘 돼? 그랬더니 자기는 연락이 왔대요. 근데 안 왔는데 그랬더니 곧 올 거야. 그럼 아유 오긴 뭐라 나는 떨어졌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금방 전화 끊자마자 시네텔 서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합격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연기자를 뽑는데 5명을 뽑았어요. 거기서 5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 동기하고 저하고 2명이 된 거죠. 참 갈등이 많았어요. 사실은 이윤현 동기하고 둘만 일이 없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리라 생각하고 MBC 성우 관둔다. 아, 나 성우 그만둘 거야. 관두고 그리고 탤런트로 간다. 네. 이제 그 가면 그때 당시엔 조건이 굉장히 좋았어요. 한 작품마다 그때 당시에 초봉이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초봉이 굉장히 좀 낮았을 때였는데 굉장히 그거에 한 3배 정도를 주는 거예요. 출연료 한 작품당. 셌네요. 예. 보너스도 300%에다가 그래가지고 동기하고 나하고 이제 가자. 그 결정을 짓고 이제 아무한테도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이틀 뒤면 이제 여기를 관두고 가자고 둘이 약속이 됐어요. 박예일 선배님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보고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간다고 얘기는 하고 가자라는 생각. 그때 선배님이 이뻐하셨으니까 우리를. 그래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선배님이 대뜸한다는 얘기가 야 니네들 가지 마. 거기 가면 니들 나중에 후회해. 딱 그러더라고요. 선배님이 이게 조건이 이렇게 좋은데 그랬더니 잠시야. 그래도 MBC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 게 낫지 너희들 그 성우하는 게 낫지 나중에 너 실패해. 딱 그러더라고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그때 밤새도록 둘이서 술 마시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되냐 가자. 아니야 가지 말자. 나는 이제 가자는 쪽이었고 그 친구는 갈까 말까 하는 쪽이었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가지 말자는 쪽이었어요. 그 이틀 뒤에 박예일 선배님을 한 번 더 만났어요. 근데 선배님 저희들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 결정했어. 너희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희들 앞으로 10분의 1이야. 예? 그랬더니
버는 거에 10분의 1을 줘야 된대요. 그 선배님한테. 그래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술 넣어서 이제 대접하고 그랬지만은 그 선배님 박일 선배님이 저만 보면 10분의 1, 10분의 1 그랬어요. 10분의 1. 별명을. 나를 좀 남달리 이렇게 아꼈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가실 줄 예, 몰랐죠, 저희도. 아무도 몰랐죠. 4일 전에, 3일 전인가 4일 전에 그때 통화를 했어요. 제가 가끔마다 선배님들한테, 지금도 그래요. 선배님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안부 전화를 드려요. 그래서 선배님 잘 계세요? 하고 물어보면 선배님, 그래, 별일 없다. 그 최낙천 선배님 같은 경우는, 그래, 잘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김기현 선배님하고도 가끔마다 통화하고, 홍성호 선배님하고는 저 며칠 전에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네. 권정수 선배님하고도 같이 하고 김은영 선배님하고 예전에 그 관두신 성우를 관두고 탤런트실로 가신 나성균 선배님이 계세요. 예. 그 선배님도 이제 일산에 그때 살고 있어요. 제가 집이 일산인데 일산에 살고 계셔가지고 그 선배님 두 분하고 매달 이렇게 제가 식사 대접을 했어요. 항상 식사 대접을 했더니 굉장히 처음에는 미안해 하면서도 나중에는 아유 윤걸 씨 고맙다. 너 같은 후배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그걸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선배들한테 잘해야지 밑에 후배들도 선배들한테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박일 선배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는 야 용글아 잘 돼가고 있다. 일본에서 일이 좀 잘 돼가고 있으니까 그거 잘 되면 MB 식구들 좀 나아질 거야. 그 한마디에 내가 너무 기뻤던 게 생각나요.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시기 4일 전에 이제 통화하고서 선배님 술 좀 적게 드세요. 그러면 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 선배님 박일 선배님이 정동 시절부터 멘토였죠. 물론 다른 선배님들도 많이들 저를 도와주시고 생각나지만은 특히나 돌아가신 박일 선배님이 더 기억에 남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시네텔 서울로 안 가시고 성우실에 남아 계셨던 게 지금 현재 그렇죠. 이 황은걸 극회장님을 있게 네. 만들었고 네. 성우가 바라보는 성우 세계. 현재 이 TV 영역하고 성우 영역을 같이 동시에 넘나들고 계시잖아요.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성우는 그냥 이렇게 대본만 들고서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예. 편하고 그냥 보고서 하니까. 근데 탤런트들은 진짜 머리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보니까 늘 하던 생활 습관처럼 대사를 분위기에 맞게 생각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대사만 외워서 하다 보니까 말도 잘 안 되고 그냥 말하듯이가 안 되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저희들은 성우들은 이렇게 텔레비를 하면 감독들이 그래요. 그 성우 목소리 좀 빼세요. 그래요. 나는 그냥 얘기하는데 뭘 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미치겠다. 근데 거기서는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조금 됐는데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김혜숙 씨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맞대응을 해요. 내가 병원장이었고 그때 그 나왔던 친구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그 막내를 좋아했던 그 퉁퉁한 그 남자의 아빠로 나왔어요, 제가. 그때 이제 대사를 하니까 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좀 빼래요. 최대 한 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그래요? 아니에요. 이렇게 목소리를 올려서 하니까 그거 좀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 남자의 비밀이라고 그 일일 드라마가 있어요. KBS 거. 제가 녹화해놓은 걸 봤어요. 소리가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튀는 거예요. 쓸데없이 좋아. 탤런트들은 이게 생활적인 대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얘기하는 게 성우예요. 발음과 모든 게 정확하잖아요. 녹화해놓은 걸 이렇게 제가 봤더니 상대방 주인공이 나보고 이제 저 국장님, 그 아나운서 국장이었거든요. 그때는 좀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근데 아나운서 국장이었는데 국장님 좀 도와주세요. 이건 안 돼요. 제가 해야 돼요. 그래. 그거 좀 어려워요. 이건 사장님 명령도 벌써 떨어진 거고, 그리고 그 김 PD가 벌써 다 처리를 했다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그 대사였어요. 그 대사 그대로 지금 외우시고 계신 거예요? 아직까지도 외우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러는데 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너무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편하게 얘기하는데 그 상대방한테는 편하지가 않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텔레비와 어떤 성우와 탤런트 간의 어떤 그런 어떤 부딪힘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거 힘을 빼고 되도록이면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목소리가 안 좋은 성우들은 오히려 더 편해요.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마 하시게 되면 많이 튈 거예요, 목소리가. 그럴 거예요. 그럴 기회가 온다면 저도
다 버리고 네. 소리를 키워서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가 바라보는 성우 세계. 황윤걸 성우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이라는 건 뭘까요? 행복이요. 네. 그건 제가 살아오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 행복이란 뭘까? 나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까?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돈이든 어떤 뭐 사람이든 제 생각은 그래요. 행복이라는 게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그는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활을 하면서 자그마한 것에도 만약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이게 행복한 줄. 근데 정말 몸이 중병에 든 사람들, 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숨만 제대로 쉴 수 있다면 숨 쉬는 게 저렇게도 소중한 건가? 내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힘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행복하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행복이란 것은 자기가 이루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감사해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정말 겸손하고 감사하라. 제 카톡에 보면 그래요.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자. 그게 제 모토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생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주변의 것들을 보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막 이렇게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고 이런 생각은 가져요. 그러면서도 내가 내 자신이 행복해야지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책 읽기 시각장애인 책 읽기 간다 이거예요. 가서 이제 녹음을 하다 보면 책 읽기를 해가지고 내 목소리가 그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그러면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으면서 행복해 할 거라고 느끼잖아요. 결국 알고 보면 자기 행복이에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그 봉사라는 건 남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행복하구나.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나를 찾아주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연결이 와가지고 이거 좀 해줄 수 있어요? 예, 기꺼이 가죠. 옛날에는 돈을 먼저 쫓았어요. 제가 옛날에는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할게요. 전속 시절이었어요. 배아제 그 광고가 있었어요. 대웅제약. 예. 그때 그 윤동균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오비베어스. 예, 오비베어스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모르시나 곰소화제, 배아제 이러고 이제 선전을 하는데 광고를 하는데 그 사람이 목소리가 굉장히 얇아요. 모르시나 곰소화제, 배아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광고국의 그 제일기획에서는 이 목소리를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양지원 선배님, 박일 선배님 다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어쩌다가 이제 뭐 힘있게 하는 소리 저 황윤걸이라고 있어 한번 써보지. 나를 갑자기 녹음실에서 부르더라고요. 저 사람 목소리에 맞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거 보니까 퉁퉁하게 나하고 비슷해. 그냥 하면 되겠지. 모르시나 곰소화제, 배아제 이렇게 돼. 그러지 말고 좀 더 힘있게 하래.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어요. 모르시나 곰소화제, 배아제, 배아제. 그런데 대웅제약까지. 대웅제약. 그까지 딱 했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한 100번 정도 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목이 쉬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나중에 배아제가 나가고 난 뒤에 저 성우가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황윤걸에 찾으니까 그때는 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일을. 그때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옷을 벗어놓은 데도 돈이 있고 그때 돈이 따라다녔으면 좋았을 거예요. 진짜 좋았어요. 그때는 진짜 내가 쉴 틈이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또 영화가 후시 녹음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최수종이니 뭐 하이라 뭐 이게 그런 그 부부 지금은 부부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처녀 총각이었으니까 우리 그때 한참 한양 녹음실이 있는 데서 이제 이틀 밤 3일 밤을 막 새면서 녹음하고 그랬을 때예요. 그러니까 일이란 일은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배아제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줘가지고 그때 당시는 사실 돈을 먼저 얘기했어요. 얼마 줄 건데요? 그부터 먼저 물었어요. 그럼 어떤 작품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짜리인데요? 저 돈이 조금 적은데 어떻게 해줘? 그건 제가 좀 안 되겠네요. 안 합니다. 그 건방을 떨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일이 점점 사라지더라고. 그때서 이제 느낀 거지. 내가 좀 오만했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있을 때는 몰라요. 그 공기가 희박해질 때는 그 공기가 소중하고 그런 걸 알듯이 우리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많았을 때 그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가 돈부터 먼저 찾다가 나중에 되니까 일이 없어지고 나니까 일을 하면 그냥 돈이 들어오는데 그 원리를 몰랐던 거죠.
돈부터 찾으니까 일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사에 열심히 하자, 매사에 겸손하자, 매사에 감사하자. 그때부터 제가 그게 제 인생 모토로 삼았어요. 겸손하고 감사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대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여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도록이면 모든 일에 겸손하고 감사하자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황윤걸 성우님의 행복은 감사하고 겸손하자. 그렇죠. 하지만 열정적으로. 이렇게 또 네.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네, 네.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어떤 좌우명이 될 수도 정말 있을 것 그건 같아요. 중요한 겁니다. 성우가 바라보는 성우 세계. 연장선상에서 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저희 소밤 소리 빛나는 밤에 지금 성우가 바라보는 성우의 세계 코너입니다. 성우분들의 시선에서 저희 소밤 빛나는 여러분들께 또는 성우를 사랑하고 성우를 지망하시는 분들께 황윤걸 성우님의 길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로 덕담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말씀 진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빛나는 여러분, 그리고 성우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 정말 진짜 성우가 되고 싶으세요? 성우가 되고 싶다면 노력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하는 노력이 있고 아니면 학원을 다녀서 얻는 노력이 있고 각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뭔가 한 가지가 되고자 하면 그에 대해서 자료도 모으고 그의 주변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많이 이렇게 야단을 맞아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소리가 다들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소리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성우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선가 이렇게 성우가 되고자 너 소리 야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제가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어촌에서 태어났어요. 제 부모님들이 배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셨죠. 근데 배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주마다 이제 토요일만 되면 전축이 있었는데 전축이라고 오디오죠. 그러니까 오디오가 있었는데 그 틀어놓고 이제 배에 관계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부끼리 와서 뺑뺑이 돌리고 뭐 이런 마티니 같은 거 칵테일 마시고 막 그랬어요. 집안에서. 그랬으니 이 집안에서 공부를 하기는 정말 어려웠죠. 그래서 저를 이모가 살고 있는 부산에 보냈어요. 저를. 그래서 어릴 때 생활을 부산에서 했어요. 제가. 이모부가 있었는데 이모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이렇게 좀 안 좋은 행동을 하세요. 저한테. 이모가 애를 낳지를 못하다 보니까 애들은 어떻게 다뤄야 된다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저 옛날에는 때려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좀 어릴 때부터 좀 폭행을 좀 많이 당해. 폭행이죠. 그야말로. 굉장히 좀 어린 나이에 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생활을 했어요. 뭐 이제 가령 이제 때리다가 화가 안 풀리면 옷을 빨가벗게 해가지고 바깥으로 쫓아보내요. 대문 밖으로. 그러면 어린 나이지만은 그 중요 부분을 손으로 가리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손짓하면서 웃고 여학생들이 웃고 그럴 정도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폭행을 당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도 지금 다녔는데 6년 동안에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기억이 다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 마치고 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에 와서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성우가 되고자 했던 것은 고등학교 때였어요.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친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만 붙잡고 살았던 그런 시절, 그런 때였는데 라디오에서 양지훈 선배님하고 서미옥 선배님하고 둘이서 이렇게 사랑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들어보니까 진짜 둘이 사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목소리가 좋고 너무 애틋하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나. 연기가 아니고 그냥 빠져들었죠. 그때부터 저는 성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우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성우에 관해서 이제 자꾸 이게 알아보게 된 거죠. 저는 성우가 되기 전까지 정말 대학교 들어와서 저는 사투리 고쳤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많은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대인 기피증이 있었어요.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한 말 더듬이었어요. 정말로. 무슨 말을 시키면 알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제가 약간 흥분하거나 그러면 약간 말을 더듬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가지고 저는 지금 성우가 됐고 성우 극회장도 됐어요. 저 같은 사람들도 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조건들이 좋잖아요. 그죠?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출신이 어디든 어디에서 태어났든 어디에서 자랐든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성우란 그 사이드 잡으로 해놓고 또 다른 일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오직 진짜 성우가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나은 성우가 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성우가 됐는데 여러분들 왜 못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아요. 나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정말 용기 잃지 마시고 진짜 꿋꿋하게 한 길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뭔가 희망이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굳건한 의지만 가지신다면 분명히 좋은 날은 옵니다.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저 같은 놈도 성우가 됐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빛나는 여러분들 감명 깊게 들으셨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도 듣다가 놀랐는데 그렇게 어린 시절에 심한 가정 폭력을 견뎌내셔야 되는 줄은 오늘 처음 들었네요, 저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근데 그 모든 것도 다 지나가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어릴 때 생활했던 게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럼 되게 힘들어요, 제가. 어쨌든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되네. 아이고. 네, 소리 빛나는 밤, 저희 빛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애해 주신 시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황윤걸 그 회장님의 영원한 젊음과 MBC 성우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그럼 소리 빛나는 밤 성우가 바라보는 성우 세계 우리 황윤걸 그 회장님 편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어디 뭐 불로초 같은 거 없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불러 주차주로 한번 가시죠. 네. 자, 빛나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네, 빛나는 여러분, 오늘은 저의 친정 방송국, MBC 성우 극회장님이신 황윤걸 성우님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저는 무언가 우리 황윤걸 성우님을 이루고 있던 이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을 우연하게 발견한 느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주위 성우 팬들에게 소리 빛나는 밤 추천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이스 멘토 소리 방송 성우 송준석의 소리 빛나는 밤에 오늘의 소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빛나는 여러분 안녕.